51년 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하는 거 있잖아요. 70, 80대는 환자가 말이에요.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자, 오늘은 전립선 암 치료 지침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립선 암 환자는 조기암으로 진단받은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지켜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일반 사람들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을 놓쳐가지고 말기 환자로 만들려고 그러나 불안하고 걱정하고 다른 병원 찾는다고요. 다른 암하고 달리 치료의 그 원칙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두고 환자한테 추천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전립선 암의 그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환자의 병기, PSA 수치가 어느 정도 높으냐, 그 암의 악성도, 암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병기를 볼까요? 1기는 말이죠. 전립선에만 국한되어 있고 2기도 전립선 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기 1하고 병기 2는 국소 전립선 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1기도 말이죠. 1A, 1B, 1C가 있습니다. 1A는 뭐냐면은 전립선 암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을 했는 거예요. 했더니 우연하게 암 조직이 나왔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제된 조직의 5% 이하에서 발견될 때 1A라고 그러고요. 1B는 절제된 조직의 5% 이상에서 암 조직이 발견됐을 때를 1B라고 그러죠. 1C는 뭐냐면은 건강검진을 위해서 PSA 검사를 했더니 이게 정상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생검을 해봤더니 암이 나온 거예요. 그 2기는 어떤 거냐 하면 2기라 하더라도 EABC가 또 있습니다. 2A는 뭐냐면은 한 척에만 암이 있는데 전체 전립선의 한 50% 이하만 침범해 있는 경우고 2B는 50% 이상 침범해 있는 경우고 2C는 양측에 암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2C라고 합니다. 하여튼 1기나 2기는 전립선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3기가 되면은 이 암이 전립선 피막을 뚫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3A는 피막만 뚫고 나갔습니다. 3B는 정낭이란 곳에 침범해 있는 경우를 3B라고 그럽니다. 4기는 이제 정낭뿐만 아니라 주위 장기로 침범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4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기가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환자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PSA 수치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60대 같으면은 4 이하로 보고 70세 이상이면은 5 이하를 정상 범주로 보고 있는데요. PSA 수치가 높지만은 10 이하다, 10에서 20 사이다, 20 이상이다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높을수록 위험도가 증가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 자체의 악성도 1, 2, 3, 4, 5가 있죠. 5로 갈수록 정상 전립선 암세포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마지막으로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지만은 이게 전체의 50% 이하냐 이상이냐 요 네 가지를 갖고 우리가 위험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위험도가 낮은 사람이 어떤 거냐 하면은 PSA 수치가 10 이하이면서 세포의 악성도가 1에 해당되는 거 1군이고 그 다음에 병기가 1기 또는 2기의 A에 해당되는 사람. 위험도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PSA 수치가 10에서 20 사이에 있고 또는 악성도가 2 또는 3군이면은 중간 위험이고요. 병기가 2기 B, C 이상이면은 이건 중간 위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위험도 그 중에서 또 좀 양호한 그룹이 있고 비양호군이 있는데요. PSA 수치가 10 내지 20 사이에 있으면서 악성도가 1인 사람 이런 사람은 중간 위험이지만 비교적 양호한 그룹이고 또 병기가 2기 B, C이면서 심생검에서 양성률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양호군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SA 수치가 10 이하이면서 악성도가 2고 병기가 1군에서 2군 A에 해당되는 사람 심생검에서 양성포가 50% 미만인 사람은 양호한 그룹으로 보는 것입니다. PSA가 또 20 이하이고 악성도가 3인 경우도 중간 위험이지만 불량군이고요. 고위험이 어떤 거냐? PSA 수치가 20 이상이면 고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악성도가 4 내지 5인 사람 또는 병기가 3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험입니다. 이래서 이 위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천 방법을 했을 때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뢰도를 A, B, C로 나눕니다. A는 말이죠. 치료의 효과가 우리가 예측하는 효과에 틀림없이 다다를 수 있다 하는 확신이 들 때는 신뢰도 A고요. 신뢰도 B는 중간 정도의 확실성이 있을 때. 그러나 상당히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모른다는 거 있잖아요. 확신을 갖기에 상당히 제한적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상당히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치료 효과가 확신이 거의 서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뢰도를 C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도 B는 추천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강력한 추천의 속에 덕이 실보다 확실히 많고 순이익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된 것으로 보일 경우이지만은 결과가 어쩌면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신뢰도 A라는 것은 앞으로 원칙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뢰도 C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강력한 추천에 해당되지만은 실제로는 추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고요. 중등도의 추천이라는 것은 덕이 확실히 실보다는 많다고 생각되지만은 순이익이 중간 정도 되는 것, 이런 경우는 우리가 중등도 추천이라고 하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조건부 추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떻게 각 학회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그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상적 원칙, 폭넓게 의사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야기고요. 전문가 이건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이지 아직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문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환자한테 치료를 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암이 전립선 내에만 있을 경우에 우리가 치료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경우도 있고 전립선을 완전히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만 하는 방법도 있고 저위험 전립선암 환자에게 비뇨기과 학회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의사는 능동적 감시를 한 가지 선호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환자한테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능동적 감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악성도가 1군이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2군, 3군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시 조직 검사해가지고 악성도 1군이 맞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추천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고 신뢰도가 A등급이라는 이야기예요. 수술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저위험 전립선 암 환자에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전립선 암으로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앞으로 살 여명을 보니까 10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의사는 워치풀 웨이팅이라고 하는데요. 피검사만 하면서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추천 정도가 강력하고요. 스트롱이란 말이죠. 신뢰도가 A등급입니다. 결코 잘못된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전립선 암에서만 볼 수 있는, 다른 암에서는 조기암일수록 수술을 해야 되지만은 전립선 암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